자, 이번에는 천량인데요. 방금 배웠던 천동이 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천량 같은 경우에는요. 노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 어르신들이 괜한 걱정거리 많은 약간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파에서는요. 꼼꼼하다, 스트레스가 많다, 쓸모없는 걱정, 기우를 한다, 그리고 집착한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관리의 기능, 기획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북파에서는요, 불이익의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체구가 왜소하고요, 허약했다고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뿐 아니라 외모가 볼품없어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괴롭힘도 당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아이였죠. 자,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서당에서. 그런데 따만 당할 뿐 아니라 이 서당에 도난 사고가 생겼는데요. 얘가 도둑이라고. 난 잘못도 없는데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결국 서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지 상처가 있다 보니까 벼슬도 못하고 난전에서 일하다가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그래서 이 천량은요 나쁜 일을 많이 겪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여린,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보통은 굉장히 착하지만 살성을 만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가뜩이나 노인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별인데 더 깐깐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천량은 늘 괴롭힘을 당하는 불이익의 별이다. 살성을 만나면 깐깐해지는 특성이 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채팅창에다가 어디 가나 꼭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아, 그렇죠. 세상살이가 원래 그런 거죠. 그 좋은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군인데요. 제가 건달이라고 써놨죠. 다른 파에서 파군을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창이라고 해서요. 기존의 것을 깨트리고 새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행동력이 굉장히 있어서 뭔가 내가 결정을 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강행하는 그런 행동파입니다. 게다가 확장성도 있어서 기존의 걸 가만두지 않고 더 크게 일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특성도 있어요. 자,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요. 그런데 혼자 하긴 뭐해서 별이 만약에 어둡잖아요. 파군이 별이 어두우면 그런 개창력이나 행동력 확장성이 좀 떨어져서 그럴 때는 혼자 못하고 누구랑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변화는 당연하겠죠. 뭔가 새롭게 하고 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는 늘 따라다니는 별이죠. 자, 북파의 전설에서는요. 말 그대로 건달로 나오는데요. 굉장히 호탕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말 그대로 폼생폼사였어요. 동네 한량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친척이 그 동네에 건달 그 파의 두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내 친척을 좀 중히 써야지 하고 저 두목이 이 한량으로 지내던 파군을 부두목까지 갑자기 어? 두목 만나 가지고 자기 노력하지 않고 부두목 자리까지 올라갔던 거죠. 자, 그런데 본인이 실력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부두목까지 올라갔으면 밑에 부하들을 좀 잘 보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두목인데 하면서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밑에 있는 부하들을 함부로 부리다가 진짜 말 그대로 권력을 남용하다가 결국은요 밑에 부하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맞아 죽었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파군은요 권력자를 잘 만나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나 때우고 놀러 다니는 한량이었는데 권력을 만났더니 사람이 완전 달라졌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누구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별이 바로 파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파군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요. 주변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별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거문인데요. 이 집안의 막내였었어요. 거문은 시비 구설 이런 것과 항상 얽혀서 잘 나오는 별인데요. 비판,
아유 무슨 소리야 걔가 그렇게 했다니까 막 이러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시비 걸고 그리고 어두운 거무는 어두운 암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미두수에서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말로 뭔가를 떠벌떠벌 더 확대시켜서 과장하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자, 비판을 통한 토론, 제어의 기능 좋게 작용할 때는 이렇지만 보통은요 시시비비 그리고 입으로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 게 거문입니다. 자, 북파전설에서는요 이제 가문이 완전히 다 몰락을 한 거예요. 칠살 같은 경우에는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전쟁터에 용병으로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몰락할 대로 몰락한 그런 상황에서 고령의 부모한테서 태어난 늦둥이였어요. 그 와중에도 애를 낳았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거문은요 집에는 관심 없고 정서적으로 좀 덜 떨어진 좀 애가 멍한 상태의 그런 아이였고요. 심지도 약하고 친구들한테 맨날 이용만 당하고 그리고 벌써 자식이 여러 명이잖아요. 10명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 뭐 2년 터울로 애를 낳았다고 해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세대 차이가 나서 부모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거부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거죠. 자, 이 거문 같은 경우에는 권이나 태양이 붙어야 좋게 작용을 하고요. 거문 혼자 있을 때가 가장 나쁩니다. 누가 바로잡아 주지를 못하니까요. 자, 어쨌든 거문은 이 집안의 늦둥이라서 늘 이용만 당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파의 전설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을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북파의 전설 중에서 이 돈발키는 천부의 특성을 닮은 자식이 있었는데 누구와 누구였을까요? 번호로 남겨보실까요? 자, 정답은 천기와 천동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파의 전설 중에 여자로 인해서 인생 망가진 인물이 하나 있었죠. 아, 번호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게요. 자식을 워낙 많이 나가지고요. 자, 정답은 그렇습니다. 5번 탐낭이었죠. 자, 40대 전후로 변화가 큰 인물이 하나 있었죠. 누구일까요? 아, 우리 선생님 번호 찾기가 힘들어갖고 아예 이름으로 바로 쓰시는 거예요? 네, 뭐든 좋습니다. 자, 정답은 태양이었죠. 40대 전후가 완전 180도 달랐던 인물이었죠. 자, 가족을 위해서 희생된 인물이 하나 있었죠. 피 흘리며 전쟁터를 나갔던. 자, 정답은 그렇습니다. 7살입니다. 이름도 살벌하죠. 7번 죽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북파의 전설 중에 기회와 관련된 인물 2명인데요. 한 명은 말 그대로 엄마가 바리바리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해서 기회고 또 한 명은 목숨을 걸고 생사 탈출의 기회를 얻었던 그래서 2명을 찾아보시죠. 한 명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머,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군요. 자, 정답은 태음과 천상이었습니다. 천상이 바리바리 돈을 싸들고 여기저기 보내서 기회를 준 별이었다면 태음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를 건 기회였죠. 자, 자미두수 전설 중에 혼의 자식이 둘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스님하고 사이에서 또 하나는 건달하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누구였을까요? 와, 대박. 선생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와, 놀랍습니다. 맞아요. 천상하고 파군이었습니다.
그쵸? 아, 우리 선생님 기억력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